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 주변 지인들도 오늘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갖고 있던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후다닥 매수를 다시 하느라고 좀 난리쳤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 아침에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아침에 오늘 우리 텔레그램에다가 계속 올려드렸던 것처럼 흐름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게 전개가 됐습니다. 8시부터 프리마켓에서도 그랬고요. 사실은 미국발 어떤 소식들, 또 증권사들의 아침 분석 어떤 리포트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전약 후강의 흐름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매수하는 주체들 보면은 외국인이 파는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이래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오늘은 비중을 늘리기가 만만치 않은 하루였고, 오전에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께는 계속 흐름이 괜찮다, 이거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다라고 오늘 거의 전부 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저는 비중을 늘리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홀딩을 하면서 좀 상황을 더 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흐름들이 엇갈린 것 같고, 지금 미국 종목들이 엄청나게 장전 시간외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10% 넘게 지금 막 오르고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AI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급등까지는 아닌데 한 2에서 5%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선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오늘 괴리율 보니까 플러스 4.6%, 예. 원래 그 정도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선반영을 해버린 듯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웬만한 급등 아니면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전체적으로 양자컴도 AI도 로봇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오늘 좀 올라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ETF 하나가 또 어떤 나머지 다른 종목들의 하락분을 또 이렇게 만회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신청해주신 종목이 4종목. 예. GNC 에너지, 가온칩스, 파마리서치,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4종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왜 신청을 해주셨을까? 이거를 생소한, 처음인가요? 예, 왜 신청해 주셨을까? 최근에 혹시 AI를 이렇게 쫓다 보면 AI가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제 영향을 받으셨을까? 이제 혼자 어떤 이유로 신청해 주신지는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면서, 얘는 최근에 바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좀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북 협력주로 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상승 추세가 좀 꺾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추세 속에서 지금 위쪽과 아래쪽의 흐름이 갇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비중,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얘는 디젤 엔진 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3.7%를 차지하고 있고, 뭐 전력 공급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밑에 15.3% 역시 전력 생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얘는 그야말로 전기 전력 생산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것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테마주 이런 걸로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얘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86.41%, 그리고 작년에 187%. 자,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도 50% 넘는 그 상승, 영업이익의 성장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동안에는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 근데 또 최근에 한 2주 사이에는 기관의 매수,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2천 원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로 조금 빠졌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양 시장 모두에서 팔았기 때문에 대체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급 상황에서도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는 샀으니까 주가는 많이 안 빠졌는데, 일봉을 보면은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위쪽에 161선과 아래쪽에 121선 사이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아래쪽에 121선에서 바닥을 딱 잡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위쪽에 61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래쪽에 이제 있는 단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61선을 돌파해야 되고,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쪽에 121선에서는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되게 어렵고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위쪽에 61선을 돌파하면 36,000원 정도까지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홀딩하면서 봐야 되고요. 121선 지지가 나오면 121선 가까이 붙으면서 지지가 나오면 그때 매수, 그리고 61선 돌파할 때 추가 매수, 이런 정도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온칩스, 예, 반도체 종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팹리스 고객사의 반도체 설계, 생산, 최종 제품 공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에요. 되게 좀 특이하고 뭐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반도체 회사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컨센서스 보면요, 올해까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내년도 또 올해 하반기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매출액도 1,000억 원을 돌파. 그러면 이 실적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또 반도체 최근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얘가 뭐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실적만 가지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그래도 샀지만 오늘 매도가 나왔고, 크게 나왔고, 기관도 한 2만 주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47,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7,000원까지, 56,800원까지 단숨에 10,000원이 올라왔어요. 일주일 사이에. 대단한 흐름.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봉을 볼까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 241선 밑에 7월 말 저점 부근, 그러니까 4만 원대 초반에서 저점을 잡고 그때부터 반등이 나와서 이평선들 다 깨고 올라간 다음에 481선 부근에서 한번 밀렸다가 재차 반등, 이번에 48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 흐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쭉 빠졌다가, 왜냐하면 트럼프 것 때문에 오전에 빠졌다가 쫙 끌어올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 거죠. 그러면 가온칩스 일단 내년에 실적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 61,500원, 뭐 지금 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월에 전고점에다 그어놨는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481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 6만 원을 돌파할까? 돌파할 수 있을까? 네. 돌파한다고 하면 이제 네. 돌파한다고 하면 24년도 3월에 있었던 12만 얼마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을 바로 갈 수 있을까? 네.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원을 돌파하면 바로 돌파하지 못할 거고요. 조금 눌렸다가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눌렸다가 다시 갈 텐데, 다시 그때 돌파를 하게 되면 7만 3천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6만 원, 7만 3천 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마리서치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 이틀 연속 나왔고, 그런데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특히 사모펀드의 강한 매수세 덕에 56만 원을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파마리서치 일봉을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일봉을 보면, 아하, 오늘 121선 저점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구나. 그럼 얘는 이제 저점이 오늘 잡힌 거예요. 저점, 오늘 121선이 52만 9천 원인데 오늘 저점이 52만 3천 원. 그러면 52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56만 원까지 그냥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11선하고 바로 위에 있는 11선이 56만 8천 원, 그 다음에 5일선이 56만 4천 원, 이런 자리들이 이제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뭐 무거운 이평선은 아니지만 좀 그 돌파를 할 때 이렇게 바로 단숨에 돌파하지는 못하고 조금 약간의 꿀렁꿀렁하는 그런 주가 흐름,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61선 부근에서. 그래서 60만 원 부근에서 60만 원을 돌파하는 게, 단숨에 돌파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단기 평선들을 깨는 것에 주목하자. 밀리면 다시 1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지금 파마리서치 전망을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121선에 붙으면 무조건 이거는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에서는 눌릴 거고, 지금 단기 평선 5일선에 이미 5일선 11선에 오늘 눌렸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56만 8천 원까지 정확하게 11선까지 갖다 눌렸죠. 근데 56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5일선에도 눌렸잖아요. 힘이 빠진 거죠.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횡보하거나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또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3만 3천 원, 3만 4천 원 하는 그런 주가 수준에 갇혀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뭐 8월 달에 저점 부근에서부터 계속 반등이 나와서 지금 481선을 돌파했다가 이제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돌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481선 위에 머무른 것으로 미뤄볼 때 481선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34,100원인데요. 대충 34,000원 정도라고 보고, 오늘 저가가 33,750원이니까 34,000원이 깨지면 아래쪽에서는 비중을 좀 늘릴 타이밍을 보고, 일단 48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38,000원 정도, 38,000원, 39,000원, 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481선 지지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481선 밑에 깨지면 32,000원대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